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을 놓고 정부와 환경단체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력난을 이유로 고리 1호기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들은 위험성이 노출된 원전의 재가동 대신 수요관리 정책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식경제부 홍석우 장관의 고리 1호기 재가동 발언 이후 환경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논란은 홍 장관이 전력 수급을 위해서라도 가동 중지된 고리 원전 1호기를 8월 초에는 재가동하겠다고 언급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홍 장관은 지난해와 같은 전력난 사태가 오지 않으려면 고리 1호기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사고율이 가장 높은 노후 원전을 재가동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지식경제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지난 정전사고 훈련 당시 절약만으로 고리원전 1호기 11개 분량의 전력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전력난을 이유로 들어 고리원전 1호기를 재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며 지식경제부를 모순에 빠진 양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리 1호기 폐쇄한다고 해서 전기 1% 줄이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10% 전기만 전력하면 지금 있는 핵발전소 절반을 당장 넘칠 수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지영선 대표는 일본 원자로 전문가 이노 히로미츠 교수도 지적했듯 고리 1호기 취성화 전이 온도는 지난 1999년 107.2도까지 올라가 위험한 상태라며 재가동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며 무리하게 재가동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취성화 온도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게 높이 올라가자 이 방법이 아닌 아주 정통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쓰면서 이렇게 저렇게 다른 방법으로 해봤더니 이것이 안전하다. 이런 꼼수를 쓰면서 한편 70여 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 6월 18일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진행했던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한 집중행동 기간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탈핵 카페를 철수하고 보다 조직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고리 1호기 폐쇄 특별위원회를 긴급 조직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10만 명 서명운동을 확대하는 한편 고리 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문구를 들고 찍은 인증샷을 모으는 운동도 계속할 방침입니다. 공동행동은 또한 핵 없는 사회를 촉구하는 문화제와 대규모 대중집회를 오는 10월 6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최악의 원전 재난을 경험했던 일본의 경우 원전 개수를 줄여가고 있어도 전력 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력난 때문에 위험성 높은 노후 원전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정부 측 주장과 절약과 수요 관리만으로도 원전 하나의 전력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환경단체 측 주장 사이에서 일본의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 씨가 국회에서 중국 고문 사건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김 씨는 전기 고문과 6일 동안 잠 안 재우기, 구타 등 가혹행위가 버젓이 행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조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29일 중국 국가안전부에 의해 체포됐다 114일 만에 풀려난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 씨. 김 씨는 국회 인권포럼 소속 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구금 당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공개 증언했습니다. 김 씨가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밝힌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잠재우지 않기와 전기 고문, 구타 등입니다. 김 씨는 안전부 요원들이 6일 동안 잠을 못 자게 했다며 묵비권을 행사한 자신을 가로 세로 25cm 정도의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쪼그리게 앉힌 뒤 감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 씨는 50cm가량의 전기 곤봉으로 장시간 수차례 전기 고문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가슴과 등 부위를 중점으로 5초에서 15초 정도씩 반복적인 전기 충격을 받아 작은 화상을 많이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고문을 당할 때마다 곤봉에서 불빛이 반짝이고 소음이 발생해 시각적, 청각적으로도 위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더욱이 김 씨는 8, 90년대 사회운동을 하면서 국내에서도 고문을 받은 바 있지만 전기 고문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문이 있었고
특히 전기 고문이라든지 6일 동안 연속으로 잠 안 재우기 고문이라든지 이런 고문들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중국 국가안전부가 자신이 강제 추방당하기 수개월 전 고문을 중단해 현재는 대부분의 상처가 사라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명확한 해결을 위해 정확한 물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만간 병원에서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중국의 가혹한 신문 방식에 대해 수차례 들어왔지만 외국인에게까지 자행될 줄은 생각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자신이 중국의 적대적 입장을 취한 적이 없음에도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13년 동안 발각되지 않고 인권운동을 해온 점 등이 괘씸죄로 작용한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김 씨는 우리 정부가 중국의 미온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각오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설마 외국인에게 그리고 한국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사람인 저에게 그렇게 심한 고문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 많은 경험이 있는 저도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국회 인권포럼 대표 황우여 의원은 이 사안이 한중 관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중국이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가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에게 응당한 사과와 가해자 처벌,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철저히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과 우리 중국과의 우호 그리고 국민적 교류에서 심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국가 간의 문제요, 국민 간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중국에 구금돼 고문을 당했다는 김영환 씨의 증언은 충격적입니다. 중국의 고문과 가혹행위는 국제인권규약을 명백히 위반한 범죄입니다. 중국 정부는 사건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고 우리 정부 또한 인권 보호와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의 철저한 조사와 문제 제기,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조은입니다. 유엔이 태풍과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본 북한에 식량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식순환과 전염병도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평양에 있는 유엔 상주 조정관실은 북한 수해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가장 큰 수해를 입은 곳이 평안남도 안주시와 성천군, 강원도 천내군이라며 가옥과 공공건물 상당수가 파괴되고 논밭, 경작물에도 큰 피해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안주시의 경우 간이 화장실에서 오물이 넘치고 오수가 방치돼 우물이 오염됐다며 주민 3만 6천 명이 식순환을 겪는 것은 물론 전염병 창궐이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조사단은 북한 관리들이 식량과 연료, 약품, 식수, 정화장치 제공 등을 요청하고 있으며 농민들은 종자와 비료를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엔은 지난 6월 북한 주민 2,400만 명 중 3분의 2가 만성적 식량 부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현병철 위원장이 중증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시민 진정인단의 진정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 등 5명과 시민 80여 명으로 구성된 진정인단이 현 위원장을 피진정인으로 제출한 중증장애인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인단은 진정서에서 지난 2010년 12월 중증장애인들이 인권위 건물 11층에서 농성할 때 인권위 측이 전기를 끊고 난방과 엘리베이터 가동을 중단해 장애인 활동가 1명이 폐렴에 걸려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일어난 지 1년 이상 지난 진정사건은 현행법상 각하하게 돼 있지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각하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인권위는 실제 단전 여부와 당시 지휘 책임 등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현 위원장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전기를 끊은 적이 없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서부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가 영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량 공급과 함께 현지 주민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입니다. 월드비전과 세이브 더 칠드런이 공동 작업한 사하라 사막 주변 사힐 지역에 대한 식량 위기 해법 전략 보고서에선 이 지역 주민들이 식량을 생산, 구매, 비축할 수 있는 역량을 회복하지 못한 채
곡물 가격 급등 등과 같은 충격에 대해 반복적으로 노출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소농에 대한 지원과 보건 의료 서비스 부족 등 사회적 보호 체계가 미흡해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인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사일 지역의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2살 미만의 영유아와 임산부를 우선한 국가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소농을 지원하되 지속적인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영양 상태가 개선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식량 위기에 만성적으로 노출된 최빈곤 가구를 위한 생계 지원 사업 등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병훈 목사 성범죄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가 이번 사태에 대해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즉 한미준 측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한미준이 지난 10년간 전 목사와 함께 긴밀하게 동역해온 만큼 전 목사의 성추행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대책위는 한미준이 지난 1997년 창립 때부터 전 목사에게 서기와 실행위원을 맡겨 실무를 담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0년부터 10년간 한 차례도 예외 없이 한미준 세미나의 전 목사를 강사 또는 진행자로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대책위는 한미준이 전 목사의 성범죄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성추행 목사를 스타 목사로 등극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한국교회 유력 목회자라는 아우라를 덧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책위는 전 목사의 성범죄가 한미준과의 긴밀한 동역 기간 중 진행된 만큼 한미준이 전 목사 성범죄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미준이 오는 12일까지 입장 표명이 없을 경우 한미준 세미나에 대한 참여 반대 운동을 포함해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예술장로회 합동총회 신학부가 만든 목회자들을 위한 윤리강령 수정안이 오는 9월 가을 총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신학부는 최근 임원 소위원장 회의를 갖고 지난 개혁주의 신학대회에서 제시한 바 있는 목회자 윤리강령의 내용을 수정해 최종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학부는 윤리강령 수정안을 총회 원로들로 구성된 감수위원들에 보내 검수받고 오는 14일 임원회의를 거쳐 9월 총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당시 신학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총신대 이상원 교수는 교회 정치와 권력을 성도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타인의 설교를 도용하지 않을 것, 교인들과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을 것 등 16개 분야의 21세기 목회자 윤리강령안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같은 교단 소속 대구 동신교회 권송수 목사 역시 교회나 단체의 공금을 횡령하지 않을 것, 타인의 명예나 권력, 교세나 예산을 탐하지 않을 것 등 10대 윤리강령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 농민 4명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지막 4대강 사업지인 양평 두물머리 유기농지 주변 공사가 허용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대법원에 서울시 교권보호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교과부는 교원의 지위와 학교장의 권한 등은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조례에 위임한다는 조항도 없이 해당 조례를 만든 것은 법적 문제가 있어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술장로회 고신총회 목사 부총회장에 부산 남교회 박수만 목사와 부산 송도제일교회 주준태 목사가 출마했습니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대구 우남교회 최수우 장로, 서울 영천교회 김수관 장로가 나섰습니다. 한국헤비타트가 14일부터 18일 고려대 세종 캠퍼스에서 울릉도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의 집 짓기 행사를 펼칩니다. 이번 행사는 주거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울릉도 독거노인과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20가구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날씨입니다. 태풍 담내이는 큰 더위만 남겨놓고 물러갔습니다. 다행히 더위는 주말을 기점으로 정점을 찍고 조금씩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30도를 웃도는 기온도 계속되겠고 비 소식도 없겠습니다. 이번 폭염으로 온열 질환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6도, 강릉 24도 등 전국 대부분 지방이 25도 안팎을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 광주 36도, 부산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는 느리게나마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 더위보다는 조금 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뉴스는 시채널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